곳까지 귀한 시간 내서 오셨잖아요. 다들 여기 직장을 다니다 오신 분도 있고, 우리 동학농민기념사업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오늘 낮에 남원시청 평생교육이라는 오늘 저와 함께 좀 두 분이 낮에 교육 받고 저녁에 또 방과후 교육으로 지금 오셨는데요. 숲과 강을 따라 걷는 생태인문학 프로젝트를 지금 6주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안내하면서 무슨 또 생태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하는 학문 체제는 자연과학부터 시작합니다. 자연지리부터. 그리고 그 자연지리를 기반으로 눈에 보이는 산줄기와 물줄기를 토대로 그 지역을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 더 봅니다. 남의 안경을. 그 산 속에 있는 암석을 봅니다. 지질학이라고 하는 이 암석을 기반으로 하는 학문은 그 지역의 경제를 좌우해요. 강원도 영월 여기는 다 석회암지대고, 우리 전라북도 부안 일대는 관광이에요. 채석강 일대 투자강. 지난 마이산도 관광지잖아요. 여감이에요. 경상도는 전부 다 퇴적암이에요. 대부분 다. 그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 화순 일대는 탐전이고 고생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이 암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성을 가집니다. 특히 우리 남원의 동부 산악 지역의 운봉가야라고 속칭 부르고 있는 이곳에 제철 유적지가 엄청 많아요. 그 제철 유적지에 기반하는 흑운목 편마암이에요. 장수가야로 알려진 곳 역시도 그 일대에 변성암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계곡 골짜기에서 제철을 했어요. 그리고 고분을 발굴해서 꺼내놓으면 석관이 됐건 석각이 됐건 덮개돌이 됐든 간에 모두 그건 암석이에요. 그게 출처 어디서 왔는지 밝힐 수 있어요. 무령왕릉이 발견된 뒤에, 발굴된 뒤에 그 묘지석, 이것이 우리 장수 수분지에 넘어가는 장수 곡돌이라고 하는 각도석이에요. 저는 그런 것까지 읽어내요. 그래서 어디서 가져왔을 것인지도 유추하고, 그래서 일본의 역사 기행 안내할 때도 그런 일본의 지리, 지질, 그리고 일본에 있는 그런 유적 우물들 암석학적으로 일부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선생님? 그런 속에서 사회와 문화를 접목해요. 그게 누적된 게 역사고. 근데 역사는 대부분 인물들이 끌어가요. 근데 그 인물들은 그 시대에 영향을 받은 사상의 결과물이에요. 그 시대를 지배했던 사상. 그러니까 역사는 인물이고 그 인물은 사상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 사상은 인류 문화사와 연결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좀? 예. 그렇기 때문에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만 해서는 반쪽으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런 체제는 아마 국내에서 저처럼 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셨고 그리고 오신 분들도 귀한 시간 내고 오셨기 때문에 저는 단 1초 1분도 귀해요. 소홀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진지하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본래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의병전쟁의 전개와 의예요. 그 부분을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과사전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자발적인 백성의 군대,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마을의 대한제국주의 의병,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당연히 시대에 따라서 의병은 목표와 성격이 달라요. 그죠? 그리고 특히 이 시대에는 이제 임진왜란 때는 힘없는 나라의 국왕과 의병들이 함께 싸웠던 특징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구한말, 대한제국이 이 즈음의 의병들은 어때요? 의병 따로 국왕과 제국의 군대는 일본에 따라다녀야 했고,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별로 의병의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거고요.
이건 또 다른 사전입니다. 두산백과에서 보는 의병이고요. 자발적으로 조직된 민병이다. 특히 상대가 외적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유림들이 동학혁명군을 토벌했다고 하는 유림 의병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런 정의에서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본인 스스로 의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정리하는 의병은 고구려 백제로부터 대한제국 시기까지 외적 침략에 맞서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민간 무장 조직이다. 이렇게 성격을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이건 많이 보셨죠? 우리 성리학의 사림의 계보입니다. 권명주, 김제, 김숙자, 김종직. 여기서 오는 김군필, 정여창, 김일성. 그리고 바로 이 1519년 김효사화 때 이 조광조. 우리 남원에서는 바로 이 근지에 성안마을에 누가 있어요? 사제당 안철순 선생. 그분이 바로 이 김효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해산됩니다. 1519년 이 조광조의 김효사화 이후에 이황과 이희 이 두 분이 바로 16세기 초부터 16세기 후반까지 우리 조선의 성리학 사회를 이끌어갔던 대학자들이에요. 그죠? 공교롭게도 남명 조식이나 퇴계 이황은 1501년생입니다. 그리고 율곡 이이나 우계 성우는 153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황 이희 하지만 사실은 한 세대 아버지와 아들뻘인 거예요. 이황과 이희는. 퇴계와 율곡은 아버지뻘과 아들뻘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영남학파를 이루고 이들이 기호학파를 이루어요. 이 기호학파가 바로 이 기론이고 여기는 뭐예요? 리론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기를 중시했던 분이 서경석 선생님. 이렇게 내려가네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잘 보세요 이제부터. 그리고 종묘의 18연 중에 호남분은 유일하게 하수 김유 선생이 이제 배양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주리론이라고 하고 이들을 주기론이라고 해요. 이거는 어느 되냐면 1501년에 태어난 퇴계 이황이 성인이 된 16세기 중반 이때부터 이제 성립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때 주리론, 주기론이 우리나라 이 성리학 사상의 큰 양대 산맥을 이루죠. 그런데 바로 제가 쭉 이어놨죠. 이 주리론을 이어간 대표적인 게 퇴계 이황의 영남의 남인입니다. 그래서 이 영남 남인들은 바로 이 학공 김성일, 여러분이 잘 아는 일본에 파병됐을 때 우리 남한의 황진 장군이 무관으로 갔고 그때 같은 이 김성일의 잘못된 보고로 혼란을 겪게 된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이 영남 남인의 계보를 이루어요. 그리고 서산 김흥락으로 해서 이어져 오는데 바로 이 향산 이만도 선생이 영남의 이 선비들을 뭉치게 하는 핵 역할을 합니다. 왜냐? 이분이 자결을 하거든요. 일제 보는 상태에서 자결을 한답니다. 단식투쟁을. 그래서 영남의 선비들이 의식을 갖게 되면서 저항의 의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벌써 19세기 후반, 아니 18세기 후반 이때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단계, 대한 망할 때쯤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908년, 9년, 10년 경술국치 이쯤에 오면 이제 안동에 이상용, 유인식, 김동상, 김대라 이분들이 혁신 유림이 됩니다. 그래서 서간도를 망명해서 독립운동사의 신흥무관학의 한 축이 돼요. 그런데 우리 구룡계곡에 가면 용호서원이 있는데 그 용호서원에 모시고 있는 분이 이현주 송병론 선생님. 1905년에 자결하신 분입니다. 서울에 을사늑약에 항해로 갔다가 일제에 의해서 끌려 내려오자 자결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 송병선을 따랐던 문학생들이 바로 이 남원고를 있었어요. 그 중심지가 지금 구룡계곡의 용호서원이에요. 경양사라는 사당에 연재 송병선하고
그 다음에 김재원과 김홍가든가요? 그 아들이. 그렇게 세 분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 용어서원의 전향사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전라도의 대표적인 순국지는 이제 장태수 선생님, 이제 금구예요. 그리고 매천 황현, 여기 삼진강 넘어 곡성, 소송 정재건 선생님, 그리고 당시 전라도 금산 군수였던 이런 홍범 선생이 자결을 택하고, 그 다음에 춘천분이신데요, 공치봉 선생님도 의료운동하다가 자결을 하십니다. 이외에도 우리 남원은 이태현 선생님, 이태현 선생 아시죠? 그래서 해방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태현 선생이 스스로 자문해서 자결을 택하시죠. 독립교회 목교에 지금 비석이 있는 분이 바로 이태현 선생님. 이와 같이 이런 성리학으로 무장한 선비들은 이런 식으로 일부는 자결을 택하고 일부는 만주로 망명을 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주기론자들은 또 어떻게 가느냐? 주기론 하면 보통 우리가 기호학파니까 서울 근교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호학파들 중에 일부는 바로 대표적인 게 어디 있어요? 충청의 논산. 소론과 노론 벌어질 때 그 노론의 중심지 한 축이 바로 논산 일대입니다. 어쨌든 기호 남인이나 이 소론 그리고 노론계의 낭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산 연암 박지원이나 그 다음에 이 홍대용 선생 같은 분들은 노론이었지만 열려있는 사고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노론계 낭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담원 홍대용이나 연암 박지원 같은 분들이 나중에 이제 개화사상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중요했던 유영원이나 이 정약용 계열 그리고 이 소론 계열이었던 박세당, 정제도, 유수원 특히 이제 정제도는 강화파를 만들어내는 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홍대용, 박지원은 이 노론계 낭론 이들은 바로 열려있는 사고를 갖게 되고 이후 후손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상설, 여준, 이회영, 이런 분들이 바로 서간도를 개척해서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는 신민회의 중심 세력들이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열린 사고로 해외다 망명기지를 건설해서 무장과 학식을 겸비해서 나라를 되찾은 뒤에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꾸어갈 것인가 그걸 고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론이라고 했지만 제 해석을 통해서 오히려 주기론이 주리론, 유리론으로 가는 아주 변형된 형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16세기 초중반에는 이제 주리론과 주기론이 나눠져서 치열하게 학문적 논쟁을 벌였지만 이미 이제 이 조선 후기로 가면 성리학이 해체되면서 바로 이 주기론자였던 사람들이 오히려 유리론과 주리론으로 변형되는 겁니다.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디에 있는 걸 제가 옮긴 게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한 20년 답사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현장에서 만나고 하면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원래 이 기호 영향이었던 화서 이양로도 마찬가지로 주리론자로 바뀐 거예요. 이때 주리론과 이때 주리론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여기에서 주리론은 이와 기에서 네가 주인이어야 되고 기는 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속관계로 이 주리론을 변형시켜 갑니다. 왜냐하면 서양 심리학과 학문의 외적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만든 거예요. 기정진 선생님 같은 건 아예 유리론을 얘기한 거예요. 기라고 하는 건 아예 무시해버리고 모든 게 리라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김복한 선생은 아까 남당 한원진 제가 충청도 얘기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양원수, 유인석, 김평목, 최익현, 유홍석, 윤희순 이들 우병렬, 이진용, 김복한, 이설, 이영구, 민종식 이분들 호남지방의 기우만, 고강순, 기사면 이분들 전북지역의 이석용, 전해산 이 순창의 양은석, 양춘영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의 양환기 이런 의병장들이 다 이러한 이 외세 침탈에 맞춰서 성리학을 변형시켜서 접근한 사람들이다. 반면
우리 전북의 대표적인 성리학자가 전우인데 이 전우 선생은 이제 망명을 택하는 거죠. 망명이라고 해외로 간 게 아니라 은둔을 택합니다. 그래서 고군산도에 들어가서 일제 강점기 돌아가기 전에 3,000명의 제자들을 길렀어요. 나라는 망할 수 있다. 그러나 도학은 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통 도학을 연구했던 전북의 대표적인 마지막 성리학자라는 분이 간제 전우예요. 이분이 바로 개화도 계양사에 모셔져 있고 그 앞에 지주중류 백세천풍이라고 하는 거대한 비를 세우고 있는 분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친이라는 분이 아닙니다. 도수든 개혁이었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함께 참여했던 분이고 특히 이제 무장 중심에서는 이 간제파는 안 쳐줘요. 은근히 없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무장 독립운동가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 주리론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서울 경기입니다. 이상설 선생은 진천분이에요. 충청도. 그런데 어린 나이에 서울에 가서 1899년에 자기의 서재에서 바로 이 우당 이혜영이나 이시영 또는 여운용 선생의 작은아버지였던 여준 선생 이런 분들과 함께 이미 1899년에 서재에서 신민회를 근간을 여기서 잡습니다. 망해가고 있다는 걸 파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1907년 신민회가 결성될 때 창립 멤버들이 여기에 양기탁, 유동희, 이동영, 안창호, 정덕기, 이갑, 유동렬 이분들이 이제 신민회 창단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민회를 창단하면서 바로 이제 경술복지 이후에 서간도에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고 돈을 모아서 자금을 내기로 했는데 그만 안면근의 이 황해도에서 친일 세력에게 돈을 걷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배고인 사건으로 연결되면서 신민회가 와해돼 버립니다. 이런 식의 나타난 분이 바로 우당 이혜영 선생. 그래서 조직 자금이 없어서 포기해야 될 상황에 우당 이혜영 선생이 형제를 설득해서 당시 돈 40만 원, 지금 돈 600억을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신흥무관학교가 생겼고 그 신흥무관학교의 10년 유지가 3,500의 무관 장교들을 양성해내고 그들이 해체되면서 곧바로 어디로? 청산리 전투로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바로 1899년 이상설 선생의 서재에서도 출발했다고 저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청산리 전투 일본군 1,400명을 사살한 것은 무장 독립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일입니다. 그 이면에 이렇게 서울 근교에 있던 열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기 강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와서 이학로 선생의 문화선생입니다. 이들이 바로 서간도와 연해주로 연결되는 움직임을 보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 윤희순을 타나 유인석 선생이나 윤희순의 시아버지인 유홍석이나 남편인 유재원이나 이들이 경기 강원권에서 싸우다가 경선복지에 만주로 다 망명합니다. 그래서 서간도에서 대부분 다 돌아가셨어요. 끊임없이 싸웠던 분들이. 그런데 이 개화 사상을 가지고 만주로 가서 개척하고 있거나 연해주로 가서 개척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들이 달가오르지 않았어요. 왜? 무기 열쇠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 부딪혀봤자 죽는다는 걸 의병 전쟁사에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상의 차이잖아요. 이분들과 이분들은 완전 차이 나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무장투쟁을 벌입니다. 이들이 바로 위정척사파들의 문화생입니다. 충청 서구는 제가 얘기한 대로 남당 한원진의 남당학파들이 바로 했는데 그 대표적인 분들이 김복한, 미설 선생이에요. 이분들이 주관이 돼서 홍주의병의 정신적 지주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서 내려온 민중시기역에 참여하면서 홍주의병이 전기의병, 후기의병까지 끝까지 싸우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영향을 받은 이 김복한이 사실은 김자진보다 촉각벌이에요. 근데 나이가 많고 배움을 이렇게 거꾸로 줍니다. 김자진 나중에 만주를 망명하는데 이게 연결이 돼요. 남당학파하고 김자진하고. 자, 그래서 제가 의병의 꽃, 바로 이 충청서구의 홍주성 의병입니다. 그래서 이 홍주성은 제가 여러 차례 가서 안내도 하고 또 연구차도 몇 차례 가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호남 중에 전남 광주를 보겠습니다. 전남 광주는 아까 얘기한 대로 노사 기정지는 유리로. 그리고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기우만, 고광순, 기사면 이런 분들, 특히 이 행주기 씨들. 이 행주기 씨들이 이 장성 일대에서 많이 활동한 배경에는 바로 1519년에 있었던 기묘사화와 관계 있습니다. 그 기묘사화 때 기준이라는 분이 바로 화를 당해요. 그래서 그 기준의 가족들이 낙향을 합니다. 밑으로. 그래서 그 후손들이 온 거예요. 기산도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축구선수 기성용이라든지 양궁선수 기보배라든지 다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바로 이 이치만 친구들입니다. 기씨가 있으면 좀 목에 힘 좀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절했습니다. 있습니까? 영남의 안동 혁신미령, 그러니까 퇴계로 이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제가 밀양의 의열단을 든 것은 영남은 독립운동사에서 빛나는 것은 안동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영남에서 알아줘야 될 건 밀양의 의열단입니다. 약산 김원봉을 포함해서 석정 윤세주, 그리고 판인에 가서 동창학교를 세웠던 윤세복. 본래 윤세복의 이름은 윤세린이었는데 바로 보응의 고응의 나철 홍암 선생을 만난 뒤에 영향을 받아서 나라를 다시 찾는다. 그래서 이름을 세복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분이 동창학교를 만들어서 끝까지 버텨내면서 나중에 훗날 이 대종조가 국내로 들어와서 살아남게 되는 배경입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대종교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어요. 다음 평안도 항해동. 오병렬 이진용 장인과 사이관계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의암 유인석의 문화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황해도 해주에서 의령들을 일으키면서 만주로 망명을 해서 갔던 분이고요. 안병찬, 압록강 건너 단동 지금의 당시 안동에서 활동했던 대단한 분이세요. 양세봉 장군 아까 얘기했고요. 평안북도 철산 출신이고 안중근, 황해도인데 두만강을 건너서 연해주에서 활동하다가 결국 우리 독립운동사에 획을 보이신 분. 홍범도 장군, 평양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노란 블럭치인 것은 꼭 좀 기억해달라고. 우리가 해외에 밀사 보냈을 때 누구누구 갔어요? 정사는 이승설 선생님이에요. 부사는 이준이에요. 그러면 이종이라는 분은 뭔 역할을 했을까요? 통역입니다. 네, 러시아와 통역을 했어요. 왜냐? 이종의 아버지가 이범진 선생이에요. 이범진 선생은 상당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미국에서도 살았고 프랑스에도 살았고 프랑스 행사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도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가 있었던 상트 페테르부르크, 그때 당시 러시아 제국의 수도가 거기니까 모스크바가 아니라 거기에 공사로 있다가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질 때 일제가 해외 대한제국의 공사관을 다 폐쇄시켰어요. 돌아오라 해체.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계속 업무를 받고. 그게 이범진입니다. 그리고 이 연해주 일대에 동의회 조직할 때 의병 조직에 1만 루블, 당시 지금 돈으로 약 10억 원의 돈을 아들 이휘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휘종이 바로 연해주에 와서 최재형 선생이랑 함께 안중근과 그 다음에 훗날 밀정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15만 원 탈취 사건 때 실패로 돌아가는 어민성 이들과 함께 이 조직을 만들 때 이범진 선생이 가담을 해요. 그리고 1911년도에 결국 자기가 근무했던 건물에 목을 메고 자결하신 분이 이범진 선생. 그리고 이 아들 이희종도 대단한 일을 했어요. 원래 이제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니까 3개국어가 가능했고, 그래서 이 정사, 부사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라고 이범진이 보내준 겁니다. 헤이그 거기도 이범진이 노력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희종 선생은 나중에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18년부터 22년까지 러시아에 이제 적군과 백군이 내전 상태에 들어가 있을 때 적군에 가담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신 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사라진 걸로 지금. 그래서 꼭 이 이범진 선생, 이분의 육촌 동생이 이범윤이에요. 간도관리사로 갔던. 그래서 이범윤 선생도 바로 연해주에 와서 의병 활동에 함께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만주 연해주로 연결됩니다. 자, 이제 여기 전북 지역에 제가 전북 동부로 따로 뺐어요. 이 전북의 동부의 이 의병사에서
성리학적 거장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 노사 기정진 선생님도 순창분이세요. 그러나 이 대한제국주의 성리학자로서 크게 위정척사파를 움직였거나 아니면 앞서서 이 개혁사상을 가지고 나갔던 분들이 보이진 않아요. 다만 이 연제 송정선과 면함 최익현의 영향을 받아요. 이 전북의 동부 우주 진안 장수 또 여기 남원까지 그리고 군산 일대 부산의 나경당에 이제 연제 송정선하고 면함 최익현 선생이 와서 1901년에 시국강연을 하면서 이때 이제 당시 남원이었던 둔남 그 둔남의 해산 전규용하고 그리고 임실의 성소에 있던 정대 이석용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6년 뒤에 이들은 아주 호남에 뛰어난 의병장으로 활동을 해요. 그 영향이 연제 송정선과 면함 최익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무주에는 신명성은 대한제국 군대 출신, 군인 출신이에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이 되자 고향으로 내려와서 무주 일대에서 문태서 장군하고 함께 연합해서 활동했던 의병장입니다. 그래서 7년은 총 어디? 안성에 7년은 중에서 100명이 한꺼번에 일본군에게 몰살당하는 우리 의병사의 피극이 벌어졌을 때 그때 의병장입니다. 신명선 의병장이. 그리고 이규용은 익산에서 활동했던 의병장이에요. 이규용 의병장. 문태서는 영남 사람이었지만 구천동 일대, 적상산과 구천동 일대의 무주에서 활동하신 분이고, 박춘실 의병장은 진안에서 활동했던 의병장이에요. 양춘영은 순창, 양화군 남원, 김상기는 바로 정치인 김종인의 집안 어른이에요. 집안 어른. 김상기 의병장이. 그 다음에 숙장에서는 최영선, 그리고 무주 출신 강무경은 광주의 신남일 의병장과 함께해서 전남 서부 지역에서 활동했던 전북의 의병장입니다. 전북의 의병장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자, 기타 이제 감도를 개척했던 사람, 용정, 이 윤동주가 있던 그 명동촌을 개척했던 사람들은 본래 오룡천에 어디 함경도에 있던 이 오룡천의 오연들이 넘어갑니다. 이들이 영향받은 게 우암 송시열 계통의 문화생들이 유배 왔을 때 영향을 받고요. 또 하나는 초정 박제가 거기에 유배를 가요. 그래서 이 초정 박제가 실학적 사람을 받은 사람들이 오룡천의 오연이 이들이 1899년에 대거 이 간도 북간도인 용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명동천을 개척하게 되고 거기에 유명한 분이 약산 김야견 선생, 김야견 선생을 포함해서 문재인 이런 분들이 올라가요. 그들의 후손들이 바로 문익환, 운동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평민의동원림장으로 영덕의 신돌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호남에는 보성의 안달산, 담사리, 불 피우고 이렇게 머슴 출신 의병장이 바로 안달산. 대표적으로 영남에서는 신돌석 의병장, 우리 호남에서는 안달산 의병장이 바로 머슴이나 평민 의병장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25분 됐는데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이제 혹시 우리 동학농민 기념사업에서 제게 요청이 와서 독립운동사를 따로 언제 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자세하게 또 안내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그동안 이분법적으로 흑백논리로만 접근했던 위정척사사상을 다시 제가 재조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위정척사사상은 그야말로 보수였느냐. 그래서 개화를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화를 못한 이분법적인 입장에서만 바라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고 만주로 가서 이분들을 이어다니면서 깨달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학문으로 또는 교과서, 국사교과서를 접근하면서 보수 때문에 우리가 개화가 안 됐고 그래서 이 산업화가 안 돼서 우리가 졌다. 이렇게 간단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 그런 부분을 조금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리학이 외부의 충격에 가장 먼저 부탁드린 것은 병인양로입니다.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쳐들어옵니다. 그 해에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으로 쳐들어와서 박지원의 손자인 누구죠? 박수경. 네? 박수기 아니에요? 제가 평양
당시 지도자로 있으면서 그 불을 질러서 파괴해버리죠. 제나럴 수문을. 어쨌든 이 의병으로 나서는 결정적인 계기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병인양요와 신미양입니다. 그럼 이때는 시기를 잘 보세요. 고종이 친정할 때가 아니에요. 고종이 친정할 때는 언제냐면 1873년 면함추익현이 계윤년에 상소를 올려서 대원군을 쉽게 얘기하면 물러나게 하죠. 권자에서. 그리고 본인은 제주도로 의배를 가요. 그러면 이 1873년이 기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대원군에 활동할 때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통상수교 거부정책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세의 침탈이 왔을 때 조선의 선비들은 정부 정책과 한 몸입니다. 통상 거부니까. 이 유정척사는 외국 걸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원군이 펼쳤던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같아요, 맥을. 그래서 이때 이 유림도 동조를 해요, 정부에. 이런 특징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넘겨가겠습니다. 화서 이항로 선생의 유정척사는 대체적으로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중화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본래 중화는 명이었잖아요, 명나라. 사대하던 나라가 사라졌어요. 중화의 나라가. 그러면 그걸 지배한 청나라는 금수만 못한 거니까 그들은 중화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중화는 누가 계승했어요? 조선이 계승했어요. 그래서 조선은 이제 소중화예요. 우주의 중심, 지구의 중심을 우리가 이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성리학자들의 사고였어요. 소중화론이라는 게 파이론이 약간 무뎌지면서 우리가 소중화 의식을 갖게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무장을 해서 이 유정척사 운동을 벌이면서 양화 백청론 대표적인 문화생들 얘기했고 이들을 화사학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녔어요. 청화정사를 가고 춘천의 의암 유인석 선생을 모신 사당에 가고 윤희순 의사 집을 찾아가고 그리고 참배도 하고 묘역에 가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만주로 데리고 갔습니다. 철저하게 시켰어요. 청화정사의 그 정신을 또 요시다 쇼인의 이 송화춘숙의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일제 침략자들 그들을 견제하고 우리가 막으려면 눈을 부릅뜨고 우리도 대항한 논리를 만들어야 돼요. 노사 기정진 선생은 유리론입니다. 오직 니만이 존재하고는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1866년 이 병인년에 소를 올리게 되고 약물 금단론, 화서 이항로하고 비슷하죠. 주장이. 이런 주장들로 무장된 게 바로 이 정재규, 기우만